네, 이번에는 월요일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성철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철성이에요. 네, 박철성. 긴장하지 마세요. 네. 오늘 또 주간 증시를 제가 처음 진행해봐서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인간적이고 좋아요. 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아침을 아주 핫하게 만들고 있죠.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나저나 오비일학일까요? 아니면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걸까요? 일명 유시민 테마주. 이 YBM 넷이 152% 폭등했습니다. 이른바 정치 테마주의 불꽃쇼였습니다. 그래프가 하늘을 찌를 때 최대 주주 보유 주식 45만여 주가 장내에 매도됐습니다. 총 16억 원 규모였습니다. YBM 넷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문제는 주가를 견인했던 세력과 외국인은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개미 무덤 경계령이 내려진 배경입니다. 더욱이 최근 그래프 불기둥을 보고 달려든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YBM 넷은 사실상 지배주주 민선식을 비롯한 특별 관계자의 보유 주식이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직전 보고일보다 45만 2,602주가 감소했습니다. 지분율은 66.7%로 줄었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5일 이내에 발표하는 지분 공시입니다. 그래서 일명 5% 룰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을 통해 1% 이상의 지분 변동만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날 YBM 넷의 종가는 3,250원, 거래량은 94만 9,024주였습니다. YBM 넷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160원 하락했습니다. 지난 21일 YBM 넷 일본 그래프에는 파란색 음봉 캔들이 마크됐습니다. 전날 최대 주주 보유 지분 매각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YBM 넷 주가는 지난 10월 30일 장중 1,515원을 찍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지난 20일 장중 3,810원을 마크했습니다. 신고가 행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YBM 넷 주가 폭등은 지난 17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불과 4거래일 만에 94%의 상승률, 주가는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네. 이렇게 급등 상황인데 뭐 네. 한국거래소나 금감원, 금융당국의 조치는 없었을까요? 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턱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급기 한국거래소가 나섰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뽑았습니다. 지난 18일 거래소는 YBM 넷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를 요청했습니다. 주가가 왜 급등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YBM 넷은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사의 최대 주주인 YBM 넷의 사내이사는 유시민과 서울대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당사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딱히 주가 폭등 이유가 없다는 게 YBM 넷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거래소는 YBM 넷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와 단기 과열 완화 장치를 발동했습니다.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거래소가 내리는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입니다. 또 단기 과열 완화 장치는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 제23조 2항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투자의 유의를 당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과열 완화 장치는 발동일을 포함해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 기간을 1회에 한해서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이때도 물론 단일가 매매 방식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거래소 측의 강력한 경고이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의미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하고 집중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YBM 넷의 주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대 주주 지분의 주식은 장내에서 매도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확한 팩트입니다. 네, 말씀처럼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고 네. 또 최대 주주의 지분이 장내 매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폭등했을 때 최대 주주 지분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결코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 변동은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울러 주주들과 시장에선 이를 도덕적 잣대로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다수의 전문가는 YBM넷의 주가 폭등에 대해 수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주가가 견인됐다는 분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YBM넷의 평소 거래량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루 평균 10,000주, 20,000주, 심지어 채 10,000주도 안 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지난 11월 13일과 14일 거래량은 각각 9,000여 주 규모였습니다. 이날 거래 금액은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YBM넷이 지난 17일부터 거래가 폭발했죠. 이날 50만 주, 그리고 18일은 300만 주, 19일 900만 주, 급기야 20일은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해당일 거래 회전율은 총 140%에 육박했습니다. 거래량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 주식수로 나눈 백분율 수치입니다. 이는 주식의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나타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급작스런 거래량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죠? 어렵네요. 네. 솔가. 네. 솔가 아시죠? 네,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까놓고. 이게 물론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설마 개미 투자자들이 의기투합이라도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연출했을까요? YBM넷 급등 기간 동안 통정거래, 일명 자전거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은 K모증권과 M모증권 계좌를 통해 종일 수상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통정, 자전거래는 일명 왼손 오른손, 주고받는 거래라고도 합니다. 사전에 매수, 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동일증권사를 통한 매도, 매수의 체결, 시, 분, 초가 일치합니다. 세력은 이를 통해 원하는 주가로 조정합니다. 또한 통정거래는 세력 내부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교란하고 세력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득합니다. 그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으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YBM넷 주가 폭등을 견인했던 외국인은 이미 차익 실현이 마무리 단계라는 분석 보고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12월 17일부터 21일 이 기간 동안 총 68,174주를 팔아치웠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2,965원. 그들은 분명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나마 뒤차탄 개미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위안이라면 지난 21일 기관의 강한 순매수였습니다. 이날 기관은 34,073주를 사들였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3,300원. 전날 최대 주주 지분의 주식이 장내에 매도됐지만 아직 그래프가 고점에서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래프 불기둥을 보고 뒤늦게 편승한 개미 투자자들이죠. 이번에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YBM넷에 대해 방어적 스탠스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악재가 발생했다는 것, 더욱이 주둔 세력이 YBM넷을 떠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